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폭염도시 오명을 벗기 위해 전주시가 도심 기온 저감 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새만금 송전탑 항소심 선고가 돌연 연기돼 주민들이 소송 지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도 저축이 늘고 소비는 얼어붙는 소비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초저금리 시대에도 가계 저축이 느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돈을 쌓아두는 셈이어서 이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영을 중단한 도심 상가에서 인테리어 철수가 한창입니다. 높은 임대료에 비해 손님은 부쩍 줄어든 탓입니다. 동종업체도 많아지면서 가게 운영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너스까지도 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이제 유지하면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 평균 소비 성향은 70.9%. 100원을 벌면 70원을 쓰는 상황으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몇 가지 못 산 게 아예 안 가는 게 편해. 그냥 적게 먹고 안 쓰고 그게 나 사는 길이야. 반면 지난해 우리나라 저축률은 8.66%로 4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해 OECD 국가 중 5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전북은행에 맡겨진 적금과 정기예금, 신탁 등 수신 잔액은 올해 11조 8천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돈이 쌓일 뿐 기업이나 가게 모두 투자를 망설이는 상황입니다. 고소득 일자리가 아니고 파트타임 잡이라든지 그런 쪽이 늘어나서 고용이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계층이냐 그러지는 않거든요. 인구 고령화로 소비층까지 줄고 있어 소비 절벽에 대한 우려가 지역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대구와 함께 더위로 유명세를 타는 전주시가 치솟는 수은주를 잡는 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조례까지 대폭 정비해가며 실질적인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인데요. 주민 참여가 관건입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도심 열섬을 막기 위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바람길입니다. 모든 신축 건축물은 심의 단계부터 바람길을 고려하도록 했는데 당장 에코시티나 효천지구부터 아파트 신축에 앞서 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효천지구하고 저거 에코시티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이미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다른 시가지 변화가 있고 또 재개발 지역 같은 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한낮이면 서 있기조차 힘든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만든 공영 주차장은 더 이상 보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공영 주차장 외에 일반 개인 주차장에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것은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축 건물은 최대 30%까지 흙이나 잔디 같은 생태 면적을 확보하도록 해 사실상 도입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일부 도로는 중앙 분리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기존 건물에 담쟁이 식물을 키우거나 열을 막는 도료 시공도 지원하는데 모든 내용은 조례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의 역할, 예산만으로 열섬이나 기후변화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캠페인이나 전주시는 이 밖에도 전기 자동차 확대를 위해 일반 차량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차량을 공유하는 협동조합을 추진해 기후변화에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찜통더위가 한 달 이상 이어진 전라북도 지방은 특보가 해제되고 오늘부터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9, 완주 28도 등 27도에서 29도의 분포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일부 지역인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주말인 내일도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만금 송전탑 공사와 관련한 지역 주민과 한전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예정된 선고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민사인지 행정소송인지 불분명하다는 게 법원의 연기 사유인데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재판 지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한전과 지역 주민들 간의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새만금 송전탑 공사.
지난해 1심 민사소송에서는 한전이 승소했고 주민들은 그 직후 항소했습니다. 주민들은 한전이 사전 동의 없이 공사를 벌였다고 주장한 가운데 8개월 만인 어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판결을 돌연 2주 연기했습니다. 송전탑 사건을 민사법원에서 다뤄야 할지 행정법원에서 다뤄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이제 와서 소송의 기본 성격이 민사인지 행정사건인지를 따져보겠다는 법원의 태도에 대해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송전탑이 전체 계획량의 80%인 70기가량이 세워진 상황이라 하루빨리 항소심 판결이 나와야 할 텐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이 지체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공사가 다 끝나버려요. 그럼 판결 하나만 해요.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너무 황당한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는 너무 억울한 일이고요. 이런 가운데 한전 측은 송전탑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뒤늦게 소송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민들이 수긍할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을 위해 전라북도가 폭락 시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가격 보장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 제도로는 지역별 보상액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주요 농산물이 기준 가격 아래로 폭락했을 때 차액의 90%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첫 해인 올해는 가을무, 가을배추를 선정했고 내년부터는 각 시군별로 농산물을 2개씩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 시군에서 품목을 선정하기 때문에 가격 폭락 농산물을 예측하지 못해 선택하지 않은 시군의 경우 실제 폭락했어도 재배 농가들은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주는다고 볼 수는 있겠지. 그래서 그 시범 사업을 3년간 하고 나서 분사업할 때 그 품목 확대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시군별로 재배 면적이 넓은 작물 위주로 보상 농산물을 정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도의 예산 부담은 30%뿐이어서 나머지 70%를 맡아야 하는 시군 부담을 해소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또 마케팅 조직을 통해서만 예를 들면 출하를 해야 하는 그런 제도가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 시군에서 또 예산을 안 세워서 이제 못할 수도 있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없어야겠지만 만일의 경우 지역별로 보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손질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도의회가 후반기 해외 연수에 나설 예정이어서 또다시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달 말 환경복지위원회를 필두로 행정자치위, 문화건설위, 산업경제위 등 4개 상임위가 각각 동유럽과 일본, 서유럽을 해외 연수 지역으로 정하고 최장 8박 10일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도의회에서는 해마다 시행하는 의원 해외 연수에 대해 전문성 강화보다는 단순 유람에 그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부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도내 대부분의 중학교들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학교들이 많은데요. 학교와 교사들의 역량이 성패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판소리 강습이 한창입니다. 강사의 지도에 민요를 따라 부르는 학생들의 표정이 무척이나 경쾌합니다. 일주일에 사흘가량 오후에 2시간씩 이루어지는 자유학기제 활동 시간. 이 학교에서는 외부 강사를 초청한 예술체육 활동으로 14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꿈 같은 거 그냥 생각 잘 안 해봤는데 이런 거 해보면서 나한테 잘 맞는 거에 대해서 찾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진로 탐색이나 주제 선택, 그리고 예술체육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꿈과 끼를 모색해보는 자유학기제. 이번 2학기의 도내에서는 전체 중학교의 93%에 이르는 194곳 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는 자유학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학기만이라도 자신의 꿈이 뭔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이 흥미가 무엇인가, 그것만 발견해도 참 효과적이다, 우리 기대한 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처 확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미래 설계를 돕는 일이 교사들에게는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참여시킬까 이런 부분으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의지와 역량 강화 이런 부분이 자유학계에서 가장 중요하죠. 시험 부담 없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진로를 모색하는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원서 접수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어제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2일 동안 출신 고등학교와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올해 수능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2만 1,300여 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졸업생은 2,700여 명으로 졸업생 지원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설립자의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은 한국게임과학부의 학교법인의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북교육청 추천인사 5명과 학교 측 추천 2명을 포함해 7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해 게임과학부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임원 승인 취소 등 교육청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산모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평균 출산 연령은 31.7세로 전년도 31.5세보다 높아지고 10년 전인 지난 2005년 29.7세보다도 2살 이상 높아졌습니다. 한편 전북의 합계 출산율은 1.35명으로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셋째 이상 출생아 구성비에서 고창군이 26%로 전국 1위를, 무주군이 3위, 장수군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순창 강천산에 걷기 전용길이 조성돼 단풍 관광이 한결 편해질 전망입니다. 폭염 속에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시군마다 예방 대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강천산 호수 주변에 관광객 전용 힐링 도보길을 조성합니다. 오는 10월 완공 계획으로 16억 원을 들여 조성되는 도보길은 온천수 취수장에서 제3주차장까지 1.1km로 강천산의 비경을 즐길 또 하나의 관광 명물로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걸으면서 강천산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연지동에서 상평동이 터널로 연결됩니다. 정읍시는 내년 9월 완공 계획으로 90억 원을 들여 두 지역을 잇는 213m의 중림터널 공사에 착수해 교통흐름 개선과 관련 지역 개발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시가지와 정읍 제 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시민들의 교통비용 절감과 교통소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 기업의 선두주자인 제너럴 바이오가 남원에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남원 노암산업단지 8만여 제곱미터에 들어선 남원 캠퍼스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을 생산해 2020년까지 연간 500억 원의 매출액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품, 또 화장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 좋은 제품, 또 인체에 해가 없는 그런 친환경적인 어떤 그 바이오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끔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밭작물 가뭄 피해가 확산되면서 시군마다 예방 대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가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정 개발 등에 9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으며 완주군도 관정 개발과 양수기 수리 등에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익산시의 재활용 생활폐기물 위탁업체가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익산시 지부와 익산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의 한 재활용 생활폐기물 업체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횡령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가 정확한 사태 파악에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20가구 미만인 과수원 마을이 증가하면서 전라북도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와 외부기관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시군별 과수원 마을 현황을 조사하고 체감도가 높고 실효성 있는 과수와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 기준 전라북도 과수원 마을 비율은 20.1%로 전국 평균 8.5%의 2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고군산 해역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고군산 해역의 봄철 꽃게 어획량은 196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4톤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1일부터 금어기가 풀리면서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됐지만 어린 꽃게 보호를 소홀히 하면 내년 봄 꽃게 어획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교육청, 우정청이 도로명 주소 활용률을 높일 목적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추석 전에 손편지 쓰기 행사에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올 상반기에도 같은 행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도 상하반기에 초등학교 6만 명에게 도로명 주소 활용률을 높인다는 취지로 손편지를 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시민들과 괴리된 정부의 새 주소 정책을 위해 학생 동원 방식으로 행사를 벌이는 데 대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전주와 김제, 남원 지역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밝힌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전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이용자 수가 많았고 김제와 남원 다문화 지원센터가 각각 전국 2위와 3위였습니다. 전라북도는 시군과 협력해 다문화 청소년 진로와 문화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이색 공연 마지막 무대 시작과 끝이 오늘 창작지원센터에서 마지막으로 펼쳐집니다. 관객들 눈높이에 맞춘 국악 공연 남원 풍류가 모레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들로 구성된 뮤지컬 애기 애타가 오늘과 내일 우진 문화공간에서 무료 공연을 선보입니다. 익산 창작 스튜디오는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물의 해방이란 주제로 기획전시회를 갖습니다. 제26회 대한민국 새만금 서예 문인화 대전 수상작품이 오늘부터 31일까지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됩니다. 무주군은 반딧불 축제와 함께 내일부터 9월 4일까지 14개 마을에서 마을로 가는 가을 축제를 개최합니다. 제11회 전라북도 과학축전이 오늘부터 사흘간 도청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생활문화예술축제가 오늘과 내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모래내 시장 치맥 가맥 페스티벌이 오늘과 내일 시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삼천동 마을 장터가 내일 전주 삼천도서관 옆 거마공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전북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 많고 일부 지역에선 대기 불안정에 의해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9도, 순창 28도 등 27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